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개성공단이라는 주제가 겉으로 보면 이제 동일한 주제로 좀 보일 수 있는데 개성공단 속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다양한 모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개성공단에서 8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실과 애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발제문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북한을 평가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론의 근거에서 추측적인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이 맞냐 틀리냐를 놓고서 공방을 참 많이 했었는데, 개성공단은 명확하게 검증된 사실을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에서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롤 모델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라는 부분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충분히 기초가 공부가 되신 분들이 다음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만 개성공단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 경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성공단 10살 된 그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린애로 보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된 단계에서 개성공단의 2차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좀 대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준비한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으로서 우선 애로를 겪고 있고 꼭 이것만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개성공단 그 브랜드를 어떻게 좀 더 국제화시켜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저희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는데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돈 벌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돈 버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만 좀 걷어낸다면 상당히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마침 신정부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진짜 감옥 끝에 단비 같은 이제 뭔가 좀 풀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많은 남북 경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개성공단만 얘기했어? 또 이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아쉬움이 교차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성공단의 개성공단이 이제 우선 세 번의 이제 그런 어떤 축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리스크가 제일 처음에 온 것은 2006년도 2006년도 핵 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개성공단에 처음 위기를 주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 많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정말 빅바이어들이 개성공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역시 남북 관계는 긴장돼 있구나. 그 다음에 2008년 12월 1일 날 북한이 군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입에 대한 차단을 했을 때 정말 우리 후위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역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5.24 조치가 또 북쪽과 이런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북쪽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남한의 경제협력, 남북 협력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개성공단 진출 또는 남북 경협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남북 경협에 적지 않은 후퇴,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남북 간의 리스크. 이제 10살이 되고 나서 이걸 복원시키자. 그래서 그럼 개성공단의 수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다국적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전에 우리 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TA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부분만 없었으면 아마 FTA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나 한 EU FTA가 된다면 개성공단의 브랜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FTA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협상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간절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에서 매우 중요한 바람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그 해외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포트라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10살짜리 이제 검증된 모델을 갖고 해외 물건을 팔아줘야 돼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제 나가서 팔라고 할 때는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트라가 우리 개성공단과 MOU를 또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개성공단의 브랜드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그 개성공단의 제도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북한에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북한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만들어지기는 있지만 오늘 홍 의원님도 와 계신데 이 국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사중재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대한상사중재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이 남북 간에 상사중재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서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말로만 법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통과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쓰는 걸로 개성공단에 가서도 왜 때를 이렇게 많이 쓰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속이 아프고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간절한 바람을 많이 이야기하고 대표님 예좀 신뢰를 많이 들어주시죠. 실례로 제가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 차가 퇴근을 하면서 우리 어떤 근로자하고 이제 그 충돌 사고가 나서 몇 구리를 들이받쳐서 우리 차가 시계계에서 이제 파손되고 또 버스에 타던 퇴근하는 그 북쪽 인력들도 많이 이제 다쳤었는데 그 사고로 해서 저희가 그 국내에서 10억이라는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로. 그래서 저희가 그 억울하니까 우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법률기관을 지정인으로 해갖고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니까 서로 북쪽에서는 개성에 관할 구역에 와서 거기서 소송해라. 왜 남쪽에서 그걸 하고 있냐 하면서 서로 공 굴리듯이 시원하는데 저희는 그 중간 새에서 떼어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낭패 이런 걸 남편하려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피해를 보고 상당히 그때 그 당사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아니 많은 돈을 물어내는 이런 아픔을 우리 쪽에서 이제 냈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그 술을 먹고서 이제 우리 차를 들이받았던 사람인데 남쪽에 와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만 증명을 해주면 근데 증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미 재화조라든가 이런 데서 은혜가 그 현실적인 얘기 좀 떼어주라. 근데 떼어주질 못하니까 이거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서 이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세금 북한 뭐 200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 그 북한은 벌금을 물려요. 차 타고 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 물리고
그런데 이게 뭐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법자처럼 법을 물리는데 기업인들은 뭘 죄를 줬는지도 모르고 혹시 무슨 피해를 보지 않나? 그냥 그럴 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협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밖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기업인들이 이런 많은 애로를 갖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이제 가려줘야 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수출입은행에서도 나와 계신데 금융지원적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개성공단에 있는 재산권이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수출입은행에서 경영자금 개성공단 들어가면서 2004년도에 받았던 경영자금을 100%를 다 갚았습니다. 100%를 다 갚고 다시 이제 그 공장을 증축을 하려고 오이사 조치로 묶여있던 그 중축이 좀 저기한테 좀 풀려갖고 공장을 증축하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제도도 없고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뭐 어떤 그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또 줘야 되는데 아예 그 담보물건으로서 인정 가치 그나마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일부를 뭐 한 40% 정도를 인정받고 있지만 신규로 하려는 거는 아예 빌려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근본적으로 성장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개성공단의 이제 미래 발전을 우리 조봉원 그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을 할까? 이제 개성공단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가야 돼요. 21세기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 변화는 뭔가니까 이제 전 세계는 생산이나 이런 그 노동 생산성을 갖고서 지금 밥을 먹기는 한계가 왔다고 해서 지식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상당한 부분이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북쪽은 모든 부분이 폐쇄되고 발전도 한계가 있고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문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면서 착안했던 것은 2004년도에 북쪽 그 관계자들을 모르고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우수한 인력을 우리 회사로 보내라. 노동집약적 한계의 사업은 어느 지역에 가든 10년을 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한민족 간에 노동 분쟁을 할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차별화된 지식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 개성공단 3단계 개별 계획에 2012년까지 IT, IO를 토대로 한 첨단 산업 기지를 만든다는 목표로 3단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 학교처럼 또는 연구소처럼 운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새로운 모델, 창조 경영 모델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뭔가니까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보자.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개성공단 이제 10살짜리를 부가가치가 있는 고부공단 그동안에 경험한 걸로 해서 섬유공제 쪽은 한계에서 버티지 말고 브랜드, 패션으로 고급화시키고 또 다른 지식 기반, IT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기반을 토대로 해서 고부가가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2공단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2공단에 또 우리나라 중소 한계 기업들을 집어넣어서 일정한 특구로서의 어떤 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임금 기업들은 2공단이나 3공단으로 다시 집어넣고 1공단은 고부가가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마 개성공단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